40일 일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말썽 부리는 자녀의 해결책은 부자지기에서 찾아보세요.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오늘의 고사성어는 백아절연입니다. 한돌자 백아절연은 맛백 어금니와 끊을절 악기줄 현으로 백아라는 검은고 연주자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감선생 예전에 백아는 초나라의 이름난 검은고 연주자입니다. 백아와 종자기는 백아의 연주를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종자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백아가 높은 산에 오르고 싶은 마음으로 검은고를 연주하면 종자기는 옆에서 참으로 근사하다, 하늘을 찌르던 산이 눈앞에 나타나 있구나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돌자 또 백아가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검은고를 타면 종자기는 기가 막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구나 하고 감탄하였습니다. 주감선생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검은고를 부수고 줄을 끊은 다음 다시는 검은고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고사가 백아절연입니다. 한돌자 백아는 이 세상에 다시는 자기 검은고 소리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백아절연은 종자기가 친한 벗인 백아가 타는 검은고 소리를 듣고 그 악상을 알아맞혔다는 고사에서 연유합니다. 이와 같이 지기지우는 알지 자기기 의지 버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벗이라는 뜻입니다. 2. 부자지기의 중요성. 한돌자 부자지기는 아버지 부 아들자 자녀자 알지 자기기입니다. 부자지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자기를 잘 이해하고 사랑하여 말이 잘 통하고 뜻이 잘 맞는 사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내 아이가 서로 말과 뜻이 잘 통합니까? 이주원, 이승주가 한자 공부에 영재가 된 것은 먼저 부자지기가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5일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이주원과 아빠의 편지글이다. 이 내용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시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감선생 네이버 지식인 한자 한문 분야에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학생이 한자 공부 치매 공포증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자 공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자 공부를 잘 하게 하려면 먼저 부자지기가 되어야 해요. 한돌자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부모에게 깊이 의지하며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제법 독립하기 시작하여 점차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부모와 같이 친척집에 가기도 싫어하고 외식이나 여행도 친구들과 함께 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감선생 마마보이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머니의 의견에 고분고분 잘 따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효자라고 여길 것입니다. 마마보이는 어른이 되어도 사소한 일까지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은 머뭇거리며 결단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유부단하기 쉽습니다. 사교성과 문제 해결력이 빈약하여 사회생활에 장애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이가 과잉보호로 자라난 탓이라고 봅니다. 밥을 잘 먹게 하려고 엄마가 밥을 떠먹여 주거나 엄마가 책가방을 직접 챙겨주지 말고 가능하면 스스로 하게 합시다. 한돌자 반대로 부모와는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의 크고 작은 문제를 오직 친구에게 말하고 의논하여 결정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면 부모는 아이를 꾸짖는 것이 다반사이고, 아이는 사사건건 부모에게 얼굴을 붉히고 툭 하면 부모에게 화를 내고 대들기도 합니다. 주감선생, 부자지기가 잘 된 아이는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이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대화를 통하여 타협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신뢰하는 사이입니다. 다산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로 간곡한 사연을 아들에게 보내서 부자지기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한돌적,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대재앙에 맞닥뜨렸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여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의료 행정 처리를 하고 세계 최첨단 의료 기술을 발휘하여 코로나19라는 대재앙을 가장 잘 극복해 나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우리의 의료 행정과 의료 기술을 배워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나아가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이 타협하고 화평을 이루는 열쇠는 지기입니다. 주감선생, 가정에서 부자지기, 부부지기, 조손지기, 조손은 할아버지와 손자, 형제지기, 형제는 형과 아우, 고부지기, 고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옹서지기, 옹서는 장인과 사위, 옹서지기가 잘 되면 참 좋겠지요. 나아가 사회적으로 노사지기, 노사는 노동자와 회사, 관민지기, 관민은 관리와 백성, 사제지기, 사제는 교사와 제자, 장사지기, 장사는 장교와 사병, 빈부지기, 빈부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로 지기가 되어 타협이 잘 되면 화평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타협하고 화평을 이루는 민주국가가 되어 나가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민주국가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그 근본은 가정에서 부자지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 형제지기,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성무님의 글입니다. 세상에 없이 정다운 사이는 형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란 천륜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형제 또한 천륜이어서 더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하도 각박해져 부모와 자식 사이도 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 사이는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의 내용에는 형제 사이야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전제하고 유행하던 말이었습니다. 사촌 사이만 해도 한 다리가 절리어서 남이 잘 되는 것에 배 아파하는 인간의 심리로 혹 사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가정법의 말씨가 아니라 사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야 의뢰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형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다만 약전 형님만이 나의 직이었는데 이제는 그분마저 잃고 말았구나. 둘째 형님의 부음을 듣고 두 아들에게 보낸 다산의 편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다산은 여러 글에서 4살 손의 형님인 정약전은
자신의 둘도 없는 직이어서 자기들은 형제직이라는 말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사는 인간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효제라는 두 글자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는 편지를 아들들에게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형제 사이에 천륜에 돈독하지 않은 사람과는 친구로도 사귀지 말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사이에 우애하는 일이 인생의 본분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습니다.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형제 사이에 불복하는 집안이 한두 집안이 아닙니다. 특히 재벌의 집안일수록 재산이 많은 집안일수록 형제 사이에 우애가 돈독한 집안은 오히려 찾아보기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디 살만나는 세상인가요? 아버지 형제들이 형제직임을 인식하고 살았던 다산의 큰아들 정학연과 둘째 학유는 3살 터울의 형제로 세상에서 이름난 형제직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가 정학연의 부음을 친구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남남인 친구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쓰릴진데 정다운 처지가 유독 특별한 친형인 정학연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를 연려했던 내용으로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소문난 형제직이었음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1801년 다사는 귀양살이를 떠났고 정학윤은 185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학연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와 내 아우는 화란 이후 55년을 함께 살면서 험난하고 어려운 삶을 겨우 극복했는데 이제 그가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라는 대목을 보면 그들은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했던 형제직이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각박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가 화목하지 못한 세상, 어떻게 국가나 사회가 화목한 세상이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역시 다산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효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4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와는 부자지기가 안되니까 영조 임금이 사도세자를 뒤주 안에 가두어 죽인 것이지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 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